노르웨이 정부가 한국산 명품 무기인 K2 흑표 전차를 주목하고 있다는 소식과 한국의 끝없는 무기 수출 성장력을 두려워하는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을 번역해봤습니다. 채널명 대고구려제고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의 K2 전차 생산 기업인 현대로템의 1조 6천억치 초대박 해외 수주를 향한 총력전이 개시되었습니다. 이로써 K2 흑표 전차는 폴란드에 이어서 노르웨이에서도 전차 전력화 사업 최종 후보에 등극한 것이죠. 결국 K2 흑표 전차가 노르웨이에 수출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은 단 하나. 독일산 레오파르트2와 경쟁해 성능과 가격 면에서 정면 대결을 펼치는 일만 남았군요. 강대국 한국은 노르웨이에게 현지 최종 조립과 압도적인 스펙을 장점에 내세우며 마지막 승부수를 걸었습니다. 노르웨이 당국은 보유 중인 주력 전차가 35년에서 40년까지 노후화됨에 따라 5년 이내에 한국산 또는 독일산 전차를 도입한다는 계획으로 우리나라의 K2 흑표 전차와 독일의 레오파르트2 전차를 두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관련 방산업계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노르웨이 당국이 내년쯤 차세대 전차를 도입하기 위한 입찰 공고를 낼 것으로 보고 현지 업체 및 관계자들과 물밑 협의에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현대로템은 폴란드에 이어 노르웨이에서도 현지 최종 조립을 제안하며 한국과 함께할 라이센스 협력업체를 물색하고 있죠. 파워트레인과 포탑이 장착된 차체 등 핵심적인 부품을 우리나라에서 생산해 노르웨이로 운송하면 현지에서 생산한 주포와 결합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소프트웨어 시스템 통합도 현지 생산 라인에서 이뤄지게 되며 이에 따른 한국의 노르웨이 기술 이전 정도는 입찰 과정에서 지속적인 협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렇듯 한국이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펼치는 주된 이유는 노르웨이의 전차 사업에 본격적인 입찰 공고가 나오기 전이지만 독일의 크라우스 마페이 베그만사와 펼치게 될 전차 수주전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입니다. 노르웨이 전차 교체 사업의 규모는 약 13억 크론에 한화 1조 6,35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K2 흑표 전차는 세계적으로도 뛰어난 스펙과 가성비를 인정받고 있지만 완제품 수출 실적은 아직까지 없는 상태로 중동의 오만과 UAE, 폴란드와 노르웨이 등 다양한 지역에서 수주 발주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포방부 한국산 명품 무기 한화 시스템의 K9 자주포의 경우 폴란드와 핀란드, 인도,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 세계 각국으로 수출 중인 만큼 한국산 명품 무기인 K9 자주포에 이어 K2 흑표 전차가 뒤를 이을 수 있을지 향후 귀추가 주목되는군요. 특히 한국은 독일이 자국 생산을 금지한 것과 다르게 자국 생산을 원칙으로 삼은 노르웨이와 폴란드 당국의 조건과 완전히 맞아떨어지면서 K2 흑표 전차는 수출 순위에서 가장 유력한 수주 후보로 등극한 것이죠. 한국 정부도 K2 흑표 전차의 수출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방사청장이 노르웨이 국방부의 병기총국장과 만나 K2 흑표 전차를 적극적으로 소개하며 한국의 최첨단 무기들이 노르웨이 육군 전력 발전에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K2 흑표는 지난 2008년 개발이 완료된 이후 육군의 차세대 전차로 2015년 1차 양산분 100대가 실전 배치되었으며 주포로는 120mm 55구경 활강포를 장착했고 능동 방어 체계와 반응 장갑, 포탄 자동 장전 시스템 등 최신 기술이 대거 탑재되었습니다. 아울러 유도 교란형 능동 방호 시스템을 적용해 전차에 접근하는 대전차 유도 미사일을 감지, 대응 연막탄을 발사하거나 해피 기동을 시전할 뿐만 아니라 폭발 반응 장갑 적용으로 전차의 생존력이 한층 강화된 최신 사양이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1500마력이 뿜어내는 어마어마한 엔진의 위력은 최대 속도 70km로 기계와 기동력의 진수를 발휘합니다. 수심 4.1m까지 잠수도 가능하죠. 마지막으로 현대로템은 최신형 K2 흑표 전차의 후속 모델인 K3 차세대 전차에도 인공지능 기반의 차량 운용 체계와 유무인 복합 운용 기술 등 미래 신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이러한 4세대 전차의 신기술과 최첨단 전자장비들은 향후 K2 흑표 전차의 업그레이드 사업에서 대거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2 흑표 전차의 노르웨이 수출 사업 진행 소식이 일본의 마토메 스레드에 올라왔습니다. 스레드에 올라온 일본 네티즌들의 다양한 댓글 반응을 번역해봤습니다. 한국이 노르웨이에 초청되어서 전차 사업에 참여한 건 엄청난 사건이다. 무엇보다 상대방의 지역은 티거 전차를 만들던 독일이잖아. 티거를 만드는 독일과 한국이 동급이 되었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일본의 밀리터리 오타쿠들은 군사무기 판매에 주력하고 싶겠지만 일본제 무기들은 성능이 소홀하니까 해외 수출 뉴스가 없고 한국 관련 뉴스만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지. 스가네각도 한국과 해외 수출에서 경쟁할 생각이 없는 것 같고 앞으로 무기 수출 시장에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고립되면 미래에는 전혀 신용받지 못할 정도로 도태된다. 노르웨이의 무기 체계를 한국이 먼저 선점하는 건 굉장히 아쉽다고나 할까. 노르웨이 정부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게 좋아. 가장 좋은 선택은 레오파르트 전차일지도 몰라. 전에도 폴란드가 K2 흑표 전차를 도입한다는 소문과 체코에서도 비슷한 소문이 퍼졌어. 이번에는 노르웨이에서 소문이 시작되네. K2 전차는 정말로 수입할 만한 가치 있는 전차인지 두고 보자고. 한국이나 독일의 무기는 카탈로그 스펙이 훌륭하고 날렵하며 일본의 무기는 훌륭하고 날렵해 보이지만 전혀 판매 실적이 없다는 게 중요한 차이점이구나. 일본산 무기를 구매하려는 요청은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을 제외하고 아무도 없는지, 그것보다 인도네시아는 소류급 잠수함을 정말로 구매할 거야. 스가 총리가 추진하고 있는 군수산업화를 진행하자 이제 와서 한국산 전차는 성능이 낮다고 외쳐도 전차를 판매하는 데 얻는 부가가치가 높은 방식에는 변함이 없다. 군수산업, 항공우주산업은 강대국들만 가능해. 일본 방위성도 미쓰비시 중공업을 통해 무기수출 열강, 궤도에 도착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어. 한국의 무기 수출은 지속적인 성공을 거두고 있어. 특히 중국산 무기를 능가하고 있다. 이것은 어떻게 봐도 굉장하지. 일본의 십식 전차는 3.5세대 전차 중에서 최강이라고 배웠는데 소문과는 다르게 해외 수출 요청도 없어서 굉장해 보이지 않는다. 노르웨이 사람들은 중세 일본인 랜드가 만든 중세 전차 따위 전혀 필요 없다고 외친 듯 하다. 전쟁 프로 미국은 전차 따위 별로 중요시하지 않는다. 미군은 새로운 형태의 폭격용 전폭기를 좋아해. 전차는 현대 전장에서 퇴출되는 무기다. 방위비가 충분히 있는 나라는 한국산 전차를 구매하지 않는다. 샀다고 해도 한국 측이 덤핑 플레이로 적자로 팔기 때문에 거대한 이익은 없어. 한국군 K2 흑표 전차의 노르웨이 수출 프로젝트가 가동되자 일본 네티즌들은 말 그대로 오열하는 상황이군요. 한국의 무기 수출 수준은 계속해서 성장하며 세계 최상위의 등급. 한국산 명품 무기가 전 세계에서 극찬받을 때까지